오프라인 서점에서 종이책을 출판하면 작가는 돈을 얼마나 벌까요? 보통 책 판매가의 5%에서 10% 정도 받습니다. 10%라고 쳤을 때 만원짜리 책을 낸다고 하면 작가는 거기서 1,000원을 받는 거죠. 한 부 팔려서 1,000원을 버는 거라면 1,000부가 팔려야 100만원을 벌고 10,000부가 팔려야 1,0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책 판매가가 만원이란 전제 하에 계산이니까 18,000원에 산다면 그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작가가 10%를 가져간다면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이 9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반점주로 쓴 글의 가치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면 조금 아쉽지 않나요? 이걸 보고 작가만 고생했는데 출판사와 서점이 왜 다 가져가느냐, 부당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판사는 출판을 하기 위해 먼저 인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페이지 수, 종이와 표지의 재질에 따라서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한 부당 인쇄 평균치를 4,000원으로 잡았을 때 1,000부를 인쇄한다고 하면 4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이 팔릴 수 있는 책인지도 먼저 체크해야 하고, 이걸 어떤 서점에 뿌릴지도 전부 다 계획하고 그 서점끼리 계약해서 책을 팔아야 합니다. 이 책을 팔지 못하게 되면 그 만들어진 책들은 재고가 돼서 팔리지 않게 되니까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가가 인쇄비를 부담하는 계약 방식도 존재하지만 메인 주제가 아니기에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출판사도 그렇고 서점도 바로 그 1,000부를 사들이지 않죠. 서점 입장에서 만약 이 책을 다 샀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고스란히 재고가 돼서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고객의 동선을 고려해서 판매 진열 방식과 홍보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서점과 출판사가 이걸 다 떼먹는다 라고 하기엔 각자의 사정이 존재하는 거죠. 영상 제목은 전자책이었는데 왜 갑자기 종이책 얘기를 하고 있냐. 종이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가 글을 쓰고 출판사가 그걸 받고 서점에 넘긴 뒤에 판매하는 4단계 테크트를 타고 있죠. 결국 종이책이란 실물을 만들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경우 라는 잠재적 리스크는 작가와 출판사, 서점 셋 중 누군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자책은 이 테크트를 간소화시켜 작가에서 판매로 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전자책이 만원이다. 그럼 작가가 만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전자책은 PDF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이책을 찍어내는데 발생한 비용이 없어요. 팔리지 않아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거죠. 물론 작가가 투자한 시간도 리스크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다가오지 않겠죠. 스마트폰이 보급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PDF 파일을 열 수 있기에 리스크 없이 시간을 투자해서 전자책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출판업계 유통 구조와 전자책이 생겨난 이유를 전부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의 목차예요. 쇼로롱. 전자책을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는지, 그리고 2020년에 전자책이 매력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실제로 이렇게 제가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 한 달 수입을 공개하며 평범한 일반인도 월 100만원의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자책은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냐. 지금 전자책 시장은 한글이나 워드로 책을 쓴 뒤에 그 파일을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판매가 일어날 시 작가가 직접 고객에게 전달한 구조예요. 현재는 크몽이란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 등록을 하면서 책의 정보를 입력한 뒤에 주문이 발생하면 해당 주문건에 들어가 파일을 고객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0년에 전자책을 띄우고 있는가? 서점에 가시면 책을 읽을 때 대부분 2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왜 책은 200페이지가 넘어야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50페이지나 100페이지 정도면 서점에서 읽고 그냥 가도 되니까요. 그러면 작가와 출판사, 서점이 모두 수익을 낼 수 없겠죠. 이게 종이책의 한계입니다. 200페이지 이상의 책들은 생존 가능하고 팔리지만 20페이지의 책은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출판사와 서점은 읽히는 책을 원하기보단 근본적으로 팔리는 책을 더 원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시장 구조 때문에 책들이 대부분 200페이지를 넘기게 되는데, 이 환경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적응한 우리들은 책을 쓰려면 200페이지가 넘어야 하는구나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고정관념은 자연스럽게 책 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고, 불필요할 정도로 말을 길게 들이는 양산형 책들이 만들어지는데도 일조했을 겁니다. 전 종이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책에 10마디가 10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놈의 시장 구조 때문에 1000마디로 늘려 말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책의 본질은 정보나 이야기를 전한 데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신의 문체와 정보, 정서를 담으면 되는데, 여기에 200페이지란 제약이 얹어지는 순간 작가의 창의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약 속에서 작가 자신의 가치를 담는 것도 실력이지만 이런 조건이 없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전자책이에요. 물론 전자책이란 개념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종이책을 만들어야만 전자책 출판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젠 종이책 출판 없이도, 페이지 제약 없이도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디자인이나 종이 재질 선정에 대한 걱정 없이 내가 쓴 20페이지의 글의 가치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걸 10만원에 팔 수도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20페이지의 글이 10만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7일간의 인터넷 사용 기록은 10페이지가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에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를 자주 받는지만 분석해도 향후의 시장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지식의 가치는 양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퀄리티로 증명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2020년에서 전자책은 매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전자책의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상황에서 제 목표와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짜고 그대로 이행해서 시급 4만원의 사업을 만들어냈으며 영상의 모든 노하우와 사업 아이템을 공개한 뒤에 이 당시의 사업 보고서를 전자책으로 판매했습니다. 책의 가격은 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판매 플랫폼인 크몽에서 20%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한 권을 판매할 때마다 8,0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책에서 창출된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전자책은 3월 25일에 처음으로 업로드가 되었으며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건에서 15건의 구매가 일어나 3월에 43만원, 4월에 362만원의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하루에 20건씩 들어온 날도 있었고요. 평일 아침 10시나 12시 사이에 들어온 요청을 두고 파일을 전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의 페이지는 부록까지 포함해서 27페이지지만 현재 205개의 후기 전부 별점 5점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이게 종이책이었다면 절대 이런 부가가치를 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린 뒤부터 한 달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4월 21일까지의 수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까지가 아닌 3월과 4월에 발생한 모든 수익 405만원을 대한적십자사와 컨택해서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늘 출판 유통시장을 알아보신 것처럼 자선단체 운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기부금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편하게 말해서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다른 사람의 기부 금액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또 다른 고정관념을 깨부순 영상으로 만나뵈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도 월 100만원 수입이 가능하냐? 사실 이게 쟁점이죠. 평범한 일반인도 전자책을 썼을 때 월 100만원 수익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쓴 전자책이 플랫폼의 정서에 맞는가? 저는 판매 플랫폼으로서 크몽을 예시로 들었지만 내가 서정시나 판타지 소설을 전자책으로 쓰고 싶다면 크몽에 올리는 건 어쩌면 부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크몽에서 팔린 대부분의 전자책이 정보를 담는 컨텐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소설이나 창작물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 네이버나 다음이 있지만 지금 마이너한 창작물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독자에게 내 글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가? 길가에 만원이나 2만원을 막 던지진 않잖아요. 돈을 내고 정보나 이야기를 산 독자들로부터 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판매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몰 가이드북을 전자책으로 판다면 이 글을 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책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독자가 구매 결정까지 이끌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겠죠. 전자책 집필의 포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치화시킨 데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첫 번째,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가 많고 수익률이 높다면 주린이도 주식으로 자산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골프 강습을 하고 있다면 골프 칠 때 사장님보단 덜, 친구보단 더 잘 치게끔 기본기 잡아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굉장히 잘한다면 승진을 유도하는 프레젠테이션 구성 방법 알려드립니다. 엑셀을 엄청 잘 다룬다면 근무 시간에 농땡이 피울 수 있는 엑셀 매크로 알려드립니다. 되게 별거 아닌 일상적인 소재였는데도 충분히 컨텐츠화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전자책의 매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 남들한텐 낯선 이야기고 알고 싶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연결시켜서 판매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다가 200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데 대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집필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입해서 월 50만, 100만씩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월 100만 가능, 센스 있고 나만의 이야기만 있으면 가능. 전자책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자책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도 컨텐츠만 잘 짠다면 주문이 들어오면 파일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와 현물 투자 없이도 반자동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만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책 한 권이 하루에 한 권 팔린다고 치더라도 한 달 3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전자책을 다룬 플랫폼이 적어서 전자책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늘어날 거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단순한 정보를 다룬 글뿐만 아니라 감성을 담은 글도 살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올 거예요. 200페이지의 책도 10페이지의 책도 같은 책입니다. 책의 가치는 페이지 수로 매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 상사 응대를 잘한다 싶으면 꼰대 상사한테 아부 떠는 법 알려드립니다. 라는 20
20페이지 매뉴얼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지고 여기에 최적화된 강력한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투자할 엑셀러레이터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기획안 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부를 해봅니다. 저에 대한 가치 인정해주시고 제 감성을 구매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간 동안 발생한 405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해서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오픈하면서 또 하나의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